노래방 음악에 섞여 들려오던 낮고 낯선 숨소리. 저는 노래방 문틈 사이로 스며나온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충격적인 장면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7살 혼자서 작은 노래방을 꾸려온 장도윤입니다. 55살의 서은주 씨가 우리 가게에 오기 전까지 사실 저는 노래방을 접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온 이후로 남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매출 또한 급격하게 뛰어올랐습니다. 제게 은주 씨는 그야말로 구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왜 손님들이 그녀만 찾는지 그 이유를 직접 보게 된 순간 저는 큰 충격에 빠졌고 더 큰 충격은 그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알게 되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상처 많던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저는 아내와 함께 이 노래방을 운영했습니다. 그땐 참 행복했지요. 하지만 5년 전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결국 우리는 갈라섰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노래방은 제 손에만 남겨졌습니다. 손님 맞이부터 청소, 기계 관리까지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손님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근처에 대형 체인 노래방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하루 종일 두 팀밖에 오지 않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매출을 계산해 보면 하루 고작 8만 원, 반면 월세는 120만 원. 버텨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카운터에 앉아 있으면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지고 쓸쓸함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젠 혼자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결국 구인 광고를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노래방 보조 업무, 주 6일 근무, 월급 160만 원. 인터넷에 공고를 올린 지 이틀째 되던 날 노래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들어서는 사람을 보자마자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55살쯤 되어 보이는 중년 여성, 단정한 차림에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 화장은 수수했지만 은근한 품위가 풍겼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삶의 무게가 짙게 드리운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에는 오래된 고생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는 그녀. 저도 마진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의자에 앉은 그녀의 이름은 서은주. 55살이라고 했습니다. 노래방에서 일한 경험은 없었지만 금방 배워낼 자신이 있고 성실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이 나이에 왜 이런 일을 구하려 할까? 조심스레 이유를 묻자 은주 씨는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워서요. 짧게 말했지만 그 한마디에 깊은 사연이 느껴졌습니다. 노래방 일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손님 안내, 음료와 간단한 안주 서빙, 룸 정리 정도. 기계는 제가 직접 다룰 테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월급 160만 원, 그녀는 충분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출근을 앞두고 시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8개 룸을 하나씩 돌며 설명했죠. 은주 씨는 꼼꼼히 메모하며 따라왔습니다. 카운터 업무도 알려드렸습니다. 손님이 오면 몇 명인지 확인하고 룸 크기를 맞춰 안내하며 요금을 설명하는 법.
음료나 안주 주문도 받는 법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배우려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무례한 손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바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은주 씨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뒤 저는 곱씹었습니다. 힘든 처지이지만 성실히 일하려는 사람이구나. 게다가 저와 비슷한 나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라는 공감까지.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작은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주 씨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말 열심히였습니다. 손님에게 친절히 인사하고 음료를 내올 때는 언제나 밝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손님이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혼자 오는 중년 남성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노래보다 은주 씨와 대화를 즐겼습니다. 음료를 내오면 한참 이야기 나누었고 예전엔 거의 없던 팁도 은근히 늘어났습니다. 때로는 봉투를 건네는 이도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은주 씨가 쉬는 날이면 노래 한 곡 부르지도 않고 돌아가 버리곤 했습니다. 하루 매출은 예전엔 10만 원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평균 30만 원, 주말엔 50만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그녀의 친절 덕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손님들의 표정이 단순한 친절 이상의 무언가를 경험한 듯 보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채 만족스러운 웃음을 띠고 나오는 손님들. 저의 의문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은주 씨가 노래방에서 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제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그녀만 찾았고 표정은 마치 특별한 무언가를 얻은 듯한 만족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마 묻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만 끙끙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저녁, 결국 저는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한 중년 남성이 왔습니다. 늘 은주 씨만 지정해 방으로 안내받던 단골이었습니다. 5번 룸으로 들어간 그는 3시간쯤 머무르는 게 보통이었지요. 시간이 1시간쯤 흘렀을 무렵 은주 씨가 수건과 물티슈를 들고 다시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통 그런 것은 처음에 미리 챙겨가거든요. 그런데 방 안에서는 노랫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대화 소리만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혹시 기계에 문제가 생겼나 싶어 조용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5번 룸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고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낮게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용기를 내어 문틈 사이로 조심스레 눈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았습니다. 중년 남성은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고 얼굴은 황홀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무릎을 꿇은 은주 씨가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수건을 들고 있었죠. 정확히 무슨 행동인지 각도 때문에 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단순한 노래방 서비스가 아님은 분명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 했죠. 설마 이런 일이 우리 가게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저는 황급히 카운터로 돌아와 손을 떨며 물컵을 붙잡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왜 손님들이 은주 씨만 찾는지, 왜 팁을 두둑히 건네는지, 왜 그토록 만족한 얼굴로 나오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조금 뒤 남성은 계산대에서 반값과는 별도로 10만 원을 은주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것도 마치 당연한 듯 자연스럽게.
은주 씨는 고맙다며 받았습니다. 저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매출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이대로 괜찮을까? 혹시 단속이라도 걸리면? 아니면 동네에 소문이라도 나면? 무엇보다 은주 씨 자신은 어떤 심정일까?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걸까? 다음 날 저는 마음을 다잡고 은주 씨와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은주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사무실 안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5번 룸에서 있었던 일 제가 봤습니다. 은주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한참 고개를 떨구더니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사장님, 사실은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생활비가 없어서 밀린 월세 때문에 한 손님이 건넨 10만 원을 거절하지 못했다는 것. 그 뒤로 같은 요구가 이어졌고 입소문처럼 번져 더 많은 남성들이 찾아왔다는 것.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저에게 들키면 쫓겨날까봐 두려워 숨겼다고. 그 고백을 들으며 제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갔습니다. 동시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은주 씨, 이제 그만하세요. 장사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돈을 벌고 싶지 않습니다. 은주 씨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흐느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장님, 저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이용만 하던 사람들 뿐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은주 씨는 다시 정직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확실히 줄었지만 대신 그녀의 얼굴엔 조금씩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래방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낯선 사내가 들이닥쳤습니다. 키가 크고 험상궂은 인상,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목소리는 거칠었고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서은주, 이 안에 있지. 저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편, 교도소에서 출소했다던 한기석이었습니다. 은주 씨가 빈 쟁반을 들고 나오다 그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쟁반이 손에서 떨어지며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기석 씨,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식간에 기석은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이년아,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여기서 딴 놈이랑 놀아난 거냐? 은주 씨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고 저는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놓으세요. 기석의 눈빛은 살기 어린 듯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누구야? 내 마누라랑 바람 피우는 놈이냐? 저는 굴하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저는 이 가게 주인입니다. 서은주 씨는 제 직원입니다. 지금 당장 손을 놓으세요. 그러자 기석은 저를 밀쳐냈고 곧바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손님들이 놀라서 문을 열고 나왔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은주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제발 그만하세요 라며 말렸지만 기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몸싸움 끝에 손님들과 함께 간신히 그를 떼어놓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고 기석은 제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소리쳤습니다. 이 일 끝난 게 아니야. 내 마누라 데려갈 거야. 그날 밤 은주 씨는 집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기석이 어디서 기다릴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를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은주 씨는 계속 울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사장님, 이런 일까지 생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위로했습니다. 그건 은주 씨 잘못이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진짜로 힘겨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사건 이후로 며칠 동안 은주 씨는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한기석은 노래방 주변을 배회하며 술에 취해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은주 씨는 집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저는 매일 그녀를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주 씨와 함께 경찰서로 향해 가정폭력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동시에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했습니다. 경찰관은 한기석의 정과 기록을 확인하고 이번에는 명령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은주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이혼 소송을 시작하세요. 더 이상 그런 사람 곁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은주 씨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살았던 남자이니 이혼이란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은주 씨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은주 씨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한기석은 은주 씨 100m 이내로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만약 어기면 즉시 구속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려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은주 씨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내려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오진 못했지만 전화를 통해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은주 씨는 전화번호까지 바꿔야 했습니다. 끈질기고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는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는데 기석의 폭력 전과와 범죄 기록 덕분에 은주 씨에게 유리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었죠. 그 과정에서 저는 늘 은주 씨 곁을 지켰습니다. 법원에 갈 때도 변호사를 만날 때도 그녀 혼자 힘겹게 맞서지 않도록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주 씨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떠나는 게 나을까요? 사장님 인생에 이런 문제를 끌어들여서 죄송해요. 그 순간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은주 씨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은주 씨, 사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꿉니다. 은주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장님을 사랑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지옥 같은 삶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이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은주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폭력과 범죄에 얼룩진 남편 대신 은주 씨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소박한 케이크와 샴페인으로 조촐한 축하를 했습니다. 은주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출발을 해요.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제가 말하자 은주 씨는 눈물 어린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노래방은 예전처럼 소박했지만 이제 두려움도 비밀도 없었습니다. 손님들도 변화된 분위기를 느낀 듯 가족 단위나 친구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우리를 보며 참 보기 좋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우리 젊은 시절 생각이 난다며 웃어주시기도 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은주 씨에게 청혼했습니다. 노래방에서 작은 반지를 건네자 은주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가을에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의미 깊은 날이었습니다. 은주 씨의 자녀들도 와서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우리는 함께 노래방을 운영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부부로서 더욱 손발이 잘 맞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은주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만난 건 정말 기적 같아요. 만약 그때 당신이 저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은주 씨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외롭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돌아보면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이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더 크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57살이 된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순간에 가장 소중한 인연이 찾아온다는 것.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기적 같은 만남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저와 은주 씨는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래방을 찾는 모든 손님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